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가까이 다가서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발짝 조금 멀어져 보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 우리를 단단히 더 오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이번 첫 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마음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나들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2023년 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쯤 되면은 네네. 이제 설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새해는 완전히 된 것이고 네. 새해 계획을 막 세우셨다가 작심삼일 여러 번 하면서 나의 이 새해 계획을 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의 2023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좀 더 젊을 때 작심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이건 나랑 안 맞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을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법을 쓰는데 작심삼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보면서 네. 또 조정도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작심삼일 하시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작심삼일을 하시되 왜 그게 3일이 되냐면 내가 너무 하기 힘든 작심을 하시면 너무 높으니까 짧게 끝나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지는 약간 무리되는 거 그걸 잡으시면 작심 3개월 이상 가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작심이 되게 의미 있는 작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과 위시리스트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막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 그렇죠. 보면은 네. 너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올해 여러분들께서 성취하시고 싶으신 것 좀 성취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0살 되었고 또 작은아들은 27살이에요. 큰아들은 원하는 것은 꼭 해야 했고 조금은 다혈질에 가끔은 폭력성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아들은 좀 차분하고 무던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큰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작은아들에게 아이고 네가 좀 참아라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고맙게도 작은아들은 늘 양보하고 참고 그렇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눌러 왔던 시간들이 작은아들에게 큰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최근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넘어서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모든 게 저와 남편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큰아들은 시숙으로부터 입양을 했고 큰아들이 그걸 알게 된 후로부터는 저와 남편 모두 안쓰러운 마음이 커 큰아들을 엄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이 더 극단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날은 혼을 냈더니 친아들이 아니라 그런 거냐? 라고 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두 아들을 모두 망쳐버린 걸까요? 이제는 바로잡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극단적인 사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어느 집마다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좀 뭔가 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다른 가족들이 참고 희생하는 뭐 그런 가정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참 가정이 이게
너무 좋은 곳인데도 이게 좀 오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성원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모르다가 2명, 3명이 늘어나면 각 가족 구성원 간에 역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큰아들이 조금 외부로 드러나게 네. 조금 이제 센 느낌이면 그것을 본 엄마와 아빠는 뭔가 자기 안에 문제까지 같이 느끼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괜히 더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작은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던하니까 자꾸 더 참게 만들고 네. 왜냐하면 갈등이 싫으니까 이러다 보면 치우치고 하나는 눌러지고 하나는 더 드러나고 네.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은 사실 역기능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엮이는 가정이요. 네,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은 가정. 그러니까 100% 순기능 가정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기능에 가까운 가정들은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역기능적인 역할이라고 가족 치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네. 역할인데 약간 이렇게 기능적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격이 보시다시피 조금 되게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심각한 일이 있으면 네.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분위기를 그렇게 좀 해서 좋게 만들려고. 예, 그런 게 이제 마스코트라는 역기능이에요. 아.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게 과하게 될 경우는 그렇게라도 고통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아들도 각자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큰아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 아들이 뭔가 자포자기한 것 같다. 네. 이런 표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나중에 뭔가 더 안 좋게 발현되면 어떡하지? 약간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잘 보셨고요. 이게 보통 제가 청소년들 가정 이렇게 상담을 하면 처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게 큰아들처럼 네.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음. 근데 그러면서 작은아들이 잘 있어주니까 작은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점점점 골기 시작한 거는 작은아들이고 때가 되면 큰아들은 좀 무마가 되는데 네. 갑자기 작은아들이 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도 보면 네. 약간 자포자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저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학습된 무기력 같습니다. 해도 안 됐으니까 네. 난 늘 참았어야 되니까 집에서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포자기하고 계속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람처럼 네. 늘 나는 참아야 되고 갈수록 자기 주장 없어지고 왜 주장할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또 이런 친구들은 기질적으로도 순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용적으로 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기력해지고 집안에서 내가 별 역할도 못하고 내가 참아야만 되는 존재로 전락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도 둘 다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아들이 곰다가 더 터지지 않겠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작은 아들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뭔가 가까운 미래에 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조금 특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입양을 그렇죠. 한 거고 이제 네. 그거를 뭐 우연히 큰 아들이 알게 되면서 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큰아들의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 그리고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고 조금 더 키가 크고 뭔가 힘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이제 많은 경우 심해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부모님이 글쎄요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게 아닐까. 입양했으니까 네. 뭔가 이 아이는 하나라도 더 받아주고 이제 그런 동기는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초래된 이제 결과는 네. 이 아이를 다듬어줘야 될 때 다듬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함부로 할 때 동생은 무조건 참고 너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이는 계속 심해지고 그러게 이제 행동이 강화된다 그러죠. 네. 그런 경우는 적절한 선과 양육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괜히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네. 사실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접근하면 이럴 때 잘 이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사랑 안에 죄책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수치심, 부모의 수치심 이런 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네. 그게 눈을 가려요.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이 아이는 야단치면 더 안 된다고 착각하고요. 야단치면 아이가 더 상처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부모님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한쪽으로 너무 강화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입양을 했다는 게
큰아들한테 뭐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큰아들의 입장은 또 아니고 부모님의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큰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큰아들한테는 이제 뭐 사실 그냥 입양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었으면 그냥 뭐 좀 혼나더라도 그냥 넘길 그렇죠.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다. 음.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느낄 하거든요. 수 있죠. 그게 벌써 오래된 세월의 결과라는 거죠. 그 한 어려워요. 번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일 수가 없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꾸준히 부모가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경우는 네.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친아들 아니라서 그러지 청소년 시기에 그러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최대한 꾸준한 사랑을 부어주면 이제 그런 말 나중에 들어가죠. 이제 신뢰가 생기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요 가정은 뭔가 그 안에 부모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부모의 어린 시절도 있거든요. 부모의 어떤 내적 체계 속에 입양아를 대하는 두려움이라든지 네. 입양아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편견이라든지 의외로 잘 해주려고 했으나 무의식으로 그런 게 아이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쩌면 아이는 사실은 보세요. 입양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늘 입양아라 취급을 좀 받았을 수도 조심스럽게.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친아들처럼 안 여겨졌을 확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가족은 좀 다 같이 하는 상담, 뭐 가족 네. 상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가족 네.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족 상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네. 보통은 이런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게 눈에 좀 보이지 그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래도 이제 장성하고 자녀들이 네. 부모들도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가족 상담 바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할지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도 어쩌면은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될 때까지 숨기고 살아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가족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서운했던 마음, 오해가 있으면 풀고 네. 대화하고 동생하고도 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동생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니까 개인 상담도 가능하고 가족 상담도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상담 위주로 하고 네. 이제 다들 협의가 되면 가족을 다 불러서 네. 이제 가족 4명이 다 같이 하기도 하고요. 2명 하기도 하고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중재자가 같이 들어가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하다 보면 뭔가 좀 감정 상해서 네. 언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찬찬히 이 과거에서부터의 그런 좀 감정들을 발굴해서 한번 꺼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가족끼리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네. 시작했는데 뭐가 계속 헛돌면 네. 삼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족 치료라든지 이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말에 공감하는 요즘입니다. 저의 사수인 선배 행동이 이제는 견디기가 힘든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 이외에도 사적인 고민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업무의 시간에도 밤에도 연락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 후배인 저는 사실 그냥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참다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정색을 하면서 전화를 뚝 끊고 화를 냈습니다. 일단 선배는 회사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욕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판단이 어려운 험담에 가까운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놓고 SNS를 보면은 욕했던 사람들에게 막 진심을 담아서 막 애정을 담아서 칭찬을 하고 막 하트 이런 이모티콘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런 표현 정말 좀 죄송하지만 그 이중성이 좀 징그럽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업무상 본인의 의견과는 좀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하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놓고 그 사람 괜히 내가 부러워서 그런 것 같지 않냐고 험담을 하면서 동의를 강요합니다. 멀리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도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관계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정말 다들 느껴보셨을 감정일 것 같거든요. 이 사연 속의 선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저도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게 일보다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좀 사연을 보니까 요 선배는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보시면 일단 누군가의 험담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남을 까내리면서 내가 좀 괜찮음을 느끼고자 하는 사실 되게 미숙한 방식의 이제 대인관계 패턴이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내면에 이제 공격성이 상당히 많다. 내면에 험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잘은 몰라도 상처가 많은 분 관계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가만히 보면 이 후임하고만 어떤 대화를 하네요. 굉장히 소통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후임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분이 되게 소통이 보시면 미숙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알만한 그런 이제 다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잘 모르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고 남에 대한 공감도 잘 안 되시는 분이고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외로울 분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남의 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남의 노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공감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본인 이야기만 드립다 하고 참다 한마디 한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끊고 굉장히 미숙한 사실 죄송한데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때 성격 장애도 좀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르시시스틱 성격 장애라는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 요소가 조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전후방 한 50m가 다 이제 폭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말고. 그러면 이분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후임은 이 고민을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좀 나르시스틱한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면이 미숙하다라는 것이 자존감이 낮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낮은 사람이 자기도 이제 무의식으로는 알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병적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낮은 분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지지적인 면으로 보면요. 아직 미숙하시구나, 못 자라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외로움이 자꾸 보여, 이 사람은. 외로움이요? 이런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로운데 이 후임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미숙하지만 이게 자기의 소통 방식입니다. 근데 상대는 힘들죠. 그럼 다 떠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로워서 이 사람이 외롭지 않게 좀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죠. 내가 괜찮지 않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후배가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의 특징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과 관계를 하면 이 후배가 힘이 약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지위가 말려듭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려들었어요. 어떻게 안 말려들 수 없어요. 어떻게 말려들었냐면 제대로 싫단 말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를 못해요. 여러 이유로.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 내가 싫은 건 다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참다 한마디 했잖아요. 참다 하면 이런 선임은 절대 못 받습니다. 참다가 욱하는 말을 들어 넘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선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하면 더 파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갈등을 안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좀 참고 그게 갈등을 훨씬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조금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네. 쌓아두다가 말하면은 감정 튀어나오죠. 후임은 아. 사람이니까 그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 후임은 선임에게 말려들까?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 후임에도 일부 문제는 아니지만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는 거죠. 네. 예, 케이스를 주셨으니까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 후임자도 아닌 걸 아니라 말하고 이해할 걸 이해하라고 말하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두렵겠죠. 이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갈등 생기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요게 방향이 나한테 향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뭐 남한테 안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라서 그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좀 뛰어넘어 이제 이렇게 이 사연을 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과 약간 수동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공격적인 선임, 네. 약간은 수동적인 이제 후임, 수동적 내지는 참는 후임인 거죠. 더 강화가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선임은 더 공격적이고요. 말해도 듣거든요. 네. 그래서 더 들어요. 이게 더 세게 나와요. 네. 더 참아요. 뻥 터지면 갈등이 더 심해지잖아요. 제 구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 최선의 방법은 이거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참고 내가 몇 번 참아주면 선임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배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정신과에 오셔도 제가 못 바꿔드려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분은 자기 후임하고 대할 때는 별로 안 괴로워요. 네. 말하면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어쩌다 보면 웃겠지만 네. 화내고 끊으면 다시 또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임은 이런 대화를 내가 보기에 그 유일하게 하는 후임과의 대화를 통해 별로 안 힘들거든요. 네. 안 힘들면 계속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선임이 이 후임과의 대화에서도 조금 힘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후임이 중요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후임이 이렇게 들으면 네. 제가 더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네.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싫으면 2차, 3차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선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선배의 행동에 대해서 스킬풀하게 노를 하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고양의 목에 이제 방울 다는 방울 느낌이 달기.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이제 제가 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 노라는 게 거절로 보이지만 거절이 아니라 네. 그 행동만큼에 대한 내가 방어거든요. 노를 좀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걸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를 훨씬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더 화를 낼 때도 일시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요? 선배, 제가 좀 의논을 하고 싶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네. 다들 싫어합니다. 좀 무겁잖아요. 무겁죠. 그렇죠? 네. 의논하고 싶다고. 그럼 선배가 이런 분 또 나서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약간 이런 배수의 진을 좀 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 네. 저는 선배랑 내가 사수 부사수니까 잘 지내고 싶다. 한 팀으로 잘 지내고 싶다. 내가 당신 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직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분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한 가지부터 말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돼요. 다음에 내가 부탁을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죄송한데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그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게 사실은 제가 듣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진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싫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그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 뭐 그게 왜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힘든지를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또 말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몇 가지만 딱 집어가지고 네. 그런 대화를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혹시 계속 하시면 제가 안 들을 것도 같고 죄송하지만 약간 부드러우나 단호하게 이런 말씀들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저게 될까 그러시죠.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안 해봐서 그래요. 의외로 될 때가 많습니다. 밑자 본전이 아니라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드러우나 정중하게 콕 집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면 선배와 내가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저는 선배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꼭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지내고 싶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성격장애가 되시면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먼저 해보고 선배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만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제가 배우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는 한 팀입니다. 뭐 이런 식을 제가 오늘 드렸던 단어를 꼭 쓸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그 관계적으로는 잘하고 싶으나 그 행동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언제까지 저는 한 번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3번까지 말해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말하면 웬만한 선배들은 아우 됐다라든지 뭐 이렇게 아우 더럽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한 번도 후임이 화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강요한 적도 없어요. 네. 부탁을 계속했죠. 근데 3번 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심각해지죠. 선배 제가 죄송한데 이게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선배랑 대화해서 해결이 안 돼서 위에 분한테 가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네. 말하는 방식은 좀 부드러울 수 있지만 안에는 확실하게 단호함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선배가 어떻다라는 판단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다, 네. 내가 힘들다, 내 네. 감정이 이렇다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랬죠. 이 선배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 이 선배는 그렇게 호소를 하면 들을 확률도 좀 있어요. 아. 제가 좀 그분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뭔가 사랑이 있고 그런 정서적인 걸 느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그 강점이 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후임이 너무 까다로운 분이니까 네네. 강점을 좀 끄집어내야 그러니까 후임이 별걸 다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별걸 다 안 하면 계속 깔리게 생겼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라도 별거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확률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이게 참 사람들이 피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네. 한번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는 게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피하기 전에 수순이 대화인데 네. 대화에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피해야 돼요. 네,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다가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네. 대화해보고 피하라 이 그리고 말씀이신 할 거죠? 걸 다 해보고 네. 미리 경고도 사실은 해요. 경고가 부드럽게 제가 마지막 요거 다음에는 또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는 제가 또 3 찾아가야 돼요. 이런 경고가 의외로 먹힙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이 뭔가 이렇게 진짜 하는 것처럼 약간 연기도 넣어서 해주시니까 이렇게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네. 100% 막히거든요. 네.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 이렇게 해봤는데 예상외로 안 흐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안 되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고 몇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낫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과 잘 안 돼도요. 파워업 됩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참 공감이 되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안 좋은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넘으면서 나도 나 자신을 좀 탐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뭔가 나도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너무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사연 잘 풀어봤고요.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보내드리기 늘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